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이국종 아주대 건역외상센터장 정밀감식하겠습니다. 자, 이국종 교수 강연자로 변신한 걸까요? 어제 오전에 국회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오후에는 국방부에서도 강연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국종 교수 강연 때마다 보면 항상 정복을 입고 오잖아요. 그렇죠? 해군 명예소령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정복을 입고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에서 조사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사관과 신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는 이건 지휘관이 진짜 군인이다 이런 내용을 주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군인이 중요하다, 역할이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북한 기술명을 신속히 아주대명으로 옮긴 미군의 이제 헬기 이송 체제를 거론을 하면서 우리 국군도 응급환자 이송 체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당부까지 했거든요. 항상 어디를 가든 응급헬기와 외상센터에 대한 얘기는 빠지지 않고 그렇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갔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을 대하면서 미소 짓지 않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교수 정말 굳은 표정으로 가장 힘주어 강조한 게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연일 그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뭐 정치인 뭐 이런 눈치 안 보고 평상시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 강연에서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즉 닥터 헬기의 무전기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 교수는 한국에서 닥터 헬기를 7년을 탔는데 무전 교신이 안 된다. 7년간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다면서 200억 예산 고사하고 무전기를 달라고 한 것이 7년째인데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닥터 헬기는 현재 6대가 운영 중입니다. 근데 정부는 앞으로 이제 이거를 11대까지 늘릴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닥터 헬기는 야간이나 기후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운항이 어려워서 과연 이게 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역시 미군에 있는 항공 의무 후송팀이죠. 더스트 호브는 1992년식 구형 헬기인데도 야간이건 악천후건 간에 환자를 무조건 이송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닥터 헬기는 이보다 훨씬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몰 후에나 또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날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왜 의사가 기술력, 간호사 보충해달라고 하지 않고 헬기만 외치는 걸까요? 지금 보신 화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기 착륙장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이국종 교수가 12,000원을 주고 페인트를 사가지고 페인트 칠을 한 그 헬기장 보셨는데요. 이국종 교수, 헬기 타고 출동하다 순직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순직하면 그냥 나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희한테 지금 정말 급한 거는 습관화 그런 차이가 아니고, 의원님들 많이 들으시겠지만 화내면은 한두 번씩은 꼭 헬기 추락 및 전원 사망 소식을 들으실 겁니다. 미군들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저희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무원하고 같이 소방 헬기를 타고 출동하다가 순직할 경우에 군인묘지에 가게 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 대법원한테 제가 그냥 말할 겁니다. 나 그냥 떨어지면 국립묘지에 묻어달라,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이국종 교수가 유일하게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굽니까? 맞아요. 이국종 교수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마운 사람들 또는 동료, 이러면서 이들을 언급하거든요. 바로 이제 경기재난소방안전본부의 특수대응단 항공일팀의 이세영 소방령하고 그 팀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기를 모는 팀원들을.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소방을 제외하면 보통 닥터 헬기와 소방 헬기는 밤에 잘 출동하지 않는다 계속 말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와 함께 전국을 누비는 이세영 팀장 같은 경우도 희한하게 이국종 교수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밤낮이 어딨냐. 당연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국종 교수와 경기소방의 인연이 2011년으로 일단은 거슬러 올라가요. 이 당시에 이제 석혜균 선장을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아주대병원에 당시에도 닥터 헬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발전이 된 계기가 경기도가 아주대병원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서로 이제 헬기를 지원해주기 위한 이른바 석혜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업무 협약까지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경기소방에다가 헬기를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 헬기를 지원을 해줘서 아주대 중증외상팀이 함께 사고 현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게 지자체와 병원이 협약을 맺은 거죠. 이 두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같은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헬기 안에서 서로 말을 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서로는 둘 사이는 눈빛만 봐도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했다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세영 팀장님, 인터뷰 좀 요청해 봤지만
우리 그냥 우리 할 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둬라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이 이국종 교수가 강연을 하다가 소방 헬기를 몰다 순직한 이 공무원 얘기를 하면서 울먹인 적이 있다니 상상이 안 가요? 네, 맞아요. 지난 8월에 이제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어떤 사고를 좀 예를 들었냐면 소방 헬기가 한번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예. 뭐였냐? 세월호가 이제 침몰한 지 3개월 지난 뒤였죠. 2014년 7월쯤에 세월호 현장에 이제 지원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강원도 소방 소속 이제 소방 헬기가 광주광역시에 추락한 사고가 있었어요.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고를 언급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소방공무원 5명이 순직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네. 결국 이국종 교수는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월호 당일에는 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비행을 시켜가지고 강원소방에 이제 우리 파일럿들 이제 조종사들을 왜 순직하게 만들었냐. 왜 나중에 꼭 그렇게 했어야 됐냐.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네. 당시 순직한 기장 같은 경우는 정말 그때도 제가 전해지면 대단했던 게 주택가에 본인이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계속 가다 근처 야산 근처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는 그러한 사람들의 정말 희생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항상. 아, 그때 조종관을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채로 발견된 분이 계셔서 그때 참 놀라움을 줬었는데 역시 비슷한 분들은 같이 모이나 봅니다. 이국종 교수 해군 홍보대사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홍보대사가 됐을까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를 해군의 홍보대사를 임명하면서 다시 한국은 이제 예비역 제도가 없으니까 다시 해군에 어떤 직함을 줘서 오피셜하게 해군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런 것들이 미 해군에서부터 나온 실질적으로 굉장히 해군에서 많이 쓰는 프랙티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요. 수술복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해군 정복을 더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이게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군도 그렇고 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공직에 대한. 이국종 교수는 이례적으로 사실 의사 가운이나 정장 대신에요. 해군 장교 정복을 자주 입고 나타나서 주위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교수는 2011년에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구출된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인연으로 해서 해군 홍보대사에 위촉이 됐거든요. 그럴 때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해군 대위로 임명이 됐었고요. 네. 올해 4월에는 또 진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마 전에 만난 자리에서도 바로 소령 이국종 딱 이렇게 관등 성명을 했던 상황이 있었죠. 맞아요. 이국종 교수는 해군 출신이에요. 실제로 해군 갑판병으로 입대를 했었거든요. 이국종 교수가 군하고 인연이 깊은 게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가 바로 6.25 전쟁 때 통신병으로 참전을 했는데 부상을 입은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렇죠. 이국종 교수요. 해군 정복에 항상 여러 개의 휘장을 달고 나오는데요. 그 휘장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 그 맨 위에 그 헬기 모양의 휘장은요. 예. 미 육군의 그 공주 강습 휘장인데 미 육군에서 헬기 라펠 훈련 등을 하면은 수료하면은 주는 훈장입니다. 네. 휘장입니다. 또 아래 그 노란 휘장은 국민포장 휘장인데 2011년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공으로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받은 거고요. 그 옆에 십자가 모양의 휘장은 적십자작인양인데 국군 간부 모두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국종 교수요. 타협 없는 외과 의사 이미지에 저렇게 강직한 군인의 이미지인데요. 환자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석해균 선장과 오늘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람 보면 성격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환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국종 교수를 아주 좋아해요. 병원 실무진들은 조금. 이국종 교수 과거 사진 보면요. 환하게 우는 사진도 있고 밴드 활동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석해균 선장도 막 웃는 걸 보면 우리가 그냥 보는 이미지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른가 봐요. 환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병원 관계자분들은 점점점. 그런데 사실 어제 자유한국당 그 나경원 의원 주최 토론회 가서도요. 의원들이 막 서로 이국종 교수하고 셀카 찍으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이 의원분들은 막 굉장히 그 고조된 분위기로 표정이 아주 밝았는데 네. 그 와중에도 이국종 교수는 아주 시크한 표정. 그냥 우리가 평소 보는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해요. 예, 다른 분들하고는 달랐는데 저는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원래 성격이 저런가 보다 웃지 않으시는 분인가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네요. 이국종 교수가요. 이 밴드로도 아주 활동이 맹활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그룹 사운드에 어레스트라고 있어요. 네네. 어레스트에서 베이시스트 겸 지도교수까지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베이스 힘든데요? 기타 담당이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바로 저분이 이국정 교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이국정 교수의 표정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락스피릿이 충만한데요? 지금 딱 완전 몰입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음악에 완전히 몰입돼서 지금 자기만의 이 기타를,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베이스 기타도 지금 상당히 수준급 실력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로그막에 빠져서 독학으로 연습을 했대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런 그 밴드 사진뿐만 아니라 밴드 동영상뿐만 아니라요, 이국정 교수 웃고 있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또 올라와 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웃던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도 보고 싶었으면 그거를 글로 올렸는데요. 예. 사진 속에서 보면 이국정 교수는 환하게 웃고 아주 따뜻한 표정으로 어린이 환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따뜻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거나 우리가 매우 크게 다쳐야지만 그분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더 핫한 뉴스 계속됩니다. 우리 닥터 헬기는 이보다 훨씬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몰 후에나 또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날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왜 의사가 기술력, 간호사 보충해달라고 하지 않고 헬기만 외치는 걸까요? 지금 보신 화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기 착륙장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이국종 교수가 12,000원을 주고 페인트를 사가지고 페인트 칠을 한 그 헬기장 보셨는데요. 이국종 교수, 헬기 타고 출동하다 순직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순직하면 그냥 나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희한테 지금 정말 급한 거는 습관화 그런 차이가 아니고, 의원님들 많이 들으시겠지만 한 해면은 한두 번씩은 꼭 헬기 추락 및 전원 사망 소식을 들으실 겁니다. 미군들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저희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무원하고 같이 소방 헬기를 타고 출동하다가 순직할 경우에 국립묘지에 가게 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 대원님한테 제가 그냥 구하는 겁니다. 나 그냥 떨어지면 국립묘지. 하면은 이제 그 헬기를 지원을 해줘서 아주대 중증 외상팀이 함께 사고 현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게 지자체와 병원이 협약을 맺은 거죠. 이 두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같은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헬기 안에서 서로 말을 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는 둘 사이는 눈빛만 봐도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했다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세영 팀장님, 인터뷰 좀 요청해 봤지만 우리 할 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둬라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이 이국종 교수가 강연을 하다가 소방 헬기를 몰다 순직한 이 공무원 얘기를 하면서 울먹인 적이 있다니 상상이 안 가요? 네, 맞아요. 지난 8월에 이제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어떤 사고를 좀 예를 들었냐면 소방 헬기가 한번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세월호가 이제 침몰한 지 3개월 지난 뒤였죠. 2014년 7월쯤에 세월호 현장에 이제 지원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강원도 소방 소속 이제 소방 헬기가 광주광역시에 추락한 사고가 있었어요.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고를 언급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소방공무원 5명 묻어달라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이국종 교수가 유일하게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있다. 누굽니까? 맞아요. 이국종 교수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마운 사람들 또는 동료 이러면서 이들을 언급하거든요. 바로 이제 경기재난소방안전본부의 특수대응단 항공일팀의 이세영 소방령하고 그 팀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기를 모는 팀원들을.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소방을 제외하면 보통 닥터 헬기와 소방 헬기는 밤에 잘 출동하지 않는다 계속 말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와 함께 전국을 누비는 이세영 팀장 같은 경우도 희한하게 이국종 교수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밤낮이 어딨냐. 당연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국종 교수와 경기소방의 인연이 2011년으로 일단은 거슬러 올라가요. 이 당시에 이제 석혜균 선장을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아주대병원에 당시에도 닥터 헬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발전이 된 계기가 경기도하고 아주대병원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서로 이제 헬기를 지원해주기 위한 이른바 석혜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업무 협약까지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경기소방에다가 헬기를 요청. 이 교수 정말 굳은 표정으로
가장 힘주어 강조한 게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국정 교수가 이렇게 연일 그 네.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뭐 정치인 뭐 이런 눈치 안 보고 평상시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 강연에서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즉 닥터 헬기의 무전기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 교수는 한국에서 닥터 헬기를 7년을 탔는데 무전 교신이 안 된다. 네. 7년간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다면서 200억 예산 고사하고 무전기를 달라고 한 것이 7년째인데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닥터 헬기는 현재 6대가 운영 중입니다. 근데 정부는 앞으로 이제 이거를 11대까지 늘릴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닥터 헬기는 야간이나 기후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운항이 어려워서 과연 이게 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역시 미군에 있는 항공 의무 후송팀이죠. 더스트 호브는 네. 1992년식 구형 헬기인데도 야간이건 악천후건 간에 환자를 무조건 이송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이국종 아주대 건역외상센터장 정밀감식하겠습니다. 자, 이국종 교수 강연자로 변신한 걸까요? 어제 오전에 국회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오후에는 국방부에서도 강연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국종 교수 강연 때마다 보면 네. 항상 정복을 입고 오잖아요. 그렇죠? 해군 명예소령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정복을 입고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에서 조사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사관과 신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도.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는 이건 지휘관이 진짜 군인이다 이런 내용을 주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군인이 중요하다, 역할이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북한 기술명을 신속히 아주대명으로 옮긴 미군의 이제 헬기 이송 체제를 거론을 하면서 우리 국군도 응급환자 이송 체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당부까지 했거든요. 항상 어디를 가든 응급 헬기와 외상센터에 대한 얘기는 빠지지 않고 그렇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갔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을 대하면서 미소 짓지 않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